자, 청동리 1회 모의고사 45 문항 중에 36번 실기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 자, 보시면은 대상자 식사도끼가 나오네요. 식사도끼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1번 잠금장치가 없는, 무조건 틀렸네요. 잠금장치는 무조건 어떻게 했는데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숟가락 음식을, 자, 한 숟가락 때문에 틀렸네요. 한 숟가락. 자, 한 숟가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밥 한 숟가락이죠, 선생님. 우리가 어르신한테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숟가락의 3분의 1. 이게 뭐다? 책에는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적은 양. 그렇죠?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한 숟가락 틀렸네요. 자, 3번. 식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소량을 준비하고 색깔도 이쁘게 해서 보기 좋게 먹게 해야 되겠죠? 자, 4번. 턱을 위로 들어 음식이 잘 들어가게 한다. 선생님, 턱을 저 위로 들어도 저도 못 먹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는 숙이고 턱은 당기고 이렇게 해서 먹여야 되겠죠? 자, 턱은 당기고 고개는 숙이고. 그렇죠? 자, 의자의 높이는 자,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다. 자, 이런 문제의 유형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까지요. 자, 발가락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바닥이 발바닥에 닿아야 된다. 앞뒤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자, 하나의 문장은 뭐다? 발바닥이 어디에 닿아야 된다?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다. 자,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나요, 선생님? 받침대.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은 받침대를 대어준다라는 지문도 있어요. 자,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갈게요. 자, 변비인 대상자 관장을 해줄 걸 요구할 때 맞는 방법이에요. 자,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답은 뭐예요? 관장은 뭐다? 의료행위이므로 하지 않는다. 답은 딱. 이런 건 그냥 빨리 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저도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자, 선생님. 자, 올려볼게요. 자, 38번에 요실금 대상자 돕는 방법이 나오네요. 자, 요실금 대상자 볼게요. 요실금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왜 생길까요? 요실금은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략근이 이완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알맞는 것은 자, 일단 변비를 예방한다. 답은 1번이네요, 선생님.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관략근 이완되고 그러니까 요실금이 많이 나오겠죠. 요실금의 정의가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 예방을 주는 거는 요식에 도움이 돼요. 자, 수분 섭취 줄인다? 아니죠. 요식음일 때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선생님. 수분 섭취. 수분을 섭취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요식음일 때 어떻게 한다? 체중을 늘린다. 그러면 더 심해지겠죠? 어떻게 한다? 체중을 줄인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저귀를 채워 요식음을 예방한다. 기저귀 가능한 채우지 않는다. 자, 5번. 돈요관을 통하여 소변을 배출하게 해준다. 돈요관을 통하여 소변을 빼는 건 뭐다? 전립선 비대증. 자, 인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여기 이제 나오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서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요실금하고 골다공증일 때 체중의 문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요실금일 때 우리는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자,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밑으로 누리기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체중 줄여라. 체중 줄여라. 체중 줄여라. 그런데 골다공증일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라, 선생님? 적절한 체중을 어떻게 해라? 유지해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식음일 때 체중 줄이고 골다공증일은 어떻게 해라? 체중을 유지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식음일 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 볼게요. 자, 요식음일 때 자, 종류가 나오기도 하죠. 요식음의 종류.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복합성 요실금. 그다음 절박성 요실금. 절박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급박성 요실금, 급하다, 나 바로 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역류성 요실금. 자, 복합성 요실금은 뭐예요, 선생님? 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오줌이 찌끔찌끔 나오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는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절박성 요실금, 나 소변 마려운데 바로 소변 마렵다고 하자마자 바로 싸버리는 거. 절박성, 급박성. 역류성은 뭐다? 소변이 밖으로 새어서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근에 복합성 요실금 나왔죠? 절박성 요실금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식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식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볼게요. 요식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나왔나요? 자, 38분에 1번이 나왔죠. 자, 요식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체중 조절. 체중 줄여라. 자, 두 번째, 변비 예방해라. 자, 그럼 세 번째 뭘까요, 선생님? 변비 예방하고, 체중 줄이고, 변비 예방하고, 요식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통 보면은 스님들이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봐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라. 충분한 수분 섭취.
해줘라. 그다음 네 번째 뭐다? 자, 골반. 케겔 운동이나 골반 근육 우리가 어떻게 해라? 강화해라. 운동해라. 골반 근육 운동해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자, 39번. 경관영양 돕기. 자, 경관영양 돕기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선생님, 유관영양. 다른 말로 비위관. 코를 통해서 비위관, 위까지 관이 가는 거.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경관영양 돕기 기본 원칙으로 알맞는 거예요. 자, 영양주머니. 영양주머니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자,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영양주머니는 어떻게 한다? 매번 아침 먹고 씻고 점심 먹고 씻는다. 그러나 소독하지는 않는다. 영양주머니는 어떻게 한다? 매번 어떻게 한다? 씻는다. 깨끗이 씻는데 우리가 소독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요. 1회 이상 해야 되는 거, 선생님 배우셨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건 흡입병이죠. 저 뒤에 가서 뭐예요, 선생님? 흡인에 나오는 거죠. 가래통. 쉽게 말하면 흡입병은 우리가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자, 우리가 흡입은 어떻게 한다? 흡입병, 가래병은 어떻게 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떻게 한다? 깨끗이 닦지만 영양주머니, 경관영양특기 영양주머니는 어떻게 한다? 매번 깨끗이 씻는다. 자, 영양액은 1분에 몇 리터 선생님? 50ml 이상 주입한다. 영양주머니는 뭐보다 높아야 돼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코치를 통해서 위로 가야 되니까 뭐보다 높게? 위장보다 높게. 자, 상할 수 있으면 차가운 영양을 준비한다. 자, 차가운 영양액을 먹었을 때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체온 정도로 데운다. 체온 정도로 데운다는 건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정도로 데운다. 자,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다. 자, 선생님 보시면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비위관을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경관영양독기에서는 이런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위관을 잠근다.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죠. 자, 구토, 청색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비위관을 잠근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사 실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선생님 우리가 통과할게요. 자, 40번. 자, 대상자의 정맥주사 주입 수액병의 높이. 이런 거 선생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이것도 보너스 점수다. 40번. 그쵸? 이런 거는 잘 나오지만 선생님 이제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답은 뭐다? 자, 대상자의 정맥주사 주입 수액병의 노치는 심장보다 어떻게 한다? 높게. 자, 심장보다 높은 게 이 책에서 또 여러 번 나오죠. 선생님 배우신 것 중에. 자, 심장보다 높이가 어디 있었나요? 출혈. 출혈일 때 우리가 대상자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심장보다 높게 출혈이 난 손을 높이 들고 심한 높게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선생님 41번 갈게요. 잘 나오는 문제들 유형이네요. 이건 또. 자,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자,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거예요. 자, 안연고 우리가 멸균된 거 기억하라 그랬죠. 자,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 1번. 멸균된 솜으로 눈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닦는다? 아니죠. 자, 안연고는 어디로 닦는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그렇죠? 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감염성 질환이니까 항상 멸균된 솜으로 어떻게 한다? 닦아줘야 돼. 멸균 솜으로 닦아준다. 자, 안연고를 넣은 후 5분 이상 눈을 감는다. 자, 안연고를 넣고 선생님 5분 이상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안연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깜빡깜빡 거려야지만 우리가 눈에 퍼지면서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안연고를 넣는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눈을 깜빡깜빡거린다. 자, 그 다음에 4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왜요?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나온 거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윗눈꺼풀에서 아랫눈꺼풀 순서로 짜 넣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안연고는 기억해야 돼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몇 cm 짜 넣는다? 2cm. 어디에다가? 아래 결막낭에다가. 그렇죠? 아래 결막낭에. 자, 아래 결막낭 2cm 정도 짜 넣는다. 그럼 눈의 위치에서 어디에요, 선생님? 눈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있으면 자, 이렇게 있어요. 결막낭이란 건 눈을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주머니가 생기는 데가 뭐예요? 결막낭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는 뭘 넣는다? 안연고를 우리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2cm 정도 쫙 짜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귀약 투여하는 방법. 자,
자, 우리가 귀에 염증이 있거나 치료할 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아픈 귀는 어느 쪽으로, 치료할 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선생님, 위쪽으로. 자, 그러면 오른쪽 귀가 아프니까 어느 쪽이 위로 가야 되나요? 아픈 귀가 위쪽으로, 치료할 귀가 위쪽이는 오른쪽 귀가 어디로? 위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귓바퀴를 앞뒤쪽으로 당긴다. 아니죠. 귓바퀴를 어디로 당긴다? 선생님,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렇죠? 후상방. 많이 나온 단어죠, 선생님, 후상방. 자, 면봉으로 귀안을 닦아낸다. 자, 귀안을 닦아낸다. 아니죠. 귀안을 닦아내는 건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2번도 아니고요. 손을 약병으로 따뜻하게 한다. 자, 손을 약병으로 따뜻하게 하는 게 답이네요. 왜 손을 약병으로 따뜻하게 하나요? 우리가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되나요? 오심이나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간 온수에 담가낸다. 오심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5번.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20분에서 30분 뒤에 제거한다. 너무 오래 걸려요, 선생님. 자, 우리가 작은 솜을 끼워 놓았다가 몇 분 뒤에 제거하나요, 선생님? 15분 내지 20분 뒤에 우리가 제거하겠죠. 자, 그럼 약을 넣은 다음에 몇 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나요? 5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약을 넣은 다음에는 몇 분 동안 누워 있는다? 5분 동안 누워 있고. 자, 솜은 언제 뺀다고요? 15 내지 20분 뒤에 빼요. 그래서 귀에선 5하고 15만 기억하면 돼요, 선생님. 자, 갑니다. 자, 43번. 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부끄러워하는 대상자의 배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맞는 거. 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죠. 충분히, 선생님.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안 받겠다 하는 대상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1번, 2번. 문도 열어보고 옆에서 지켜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선생님. 예. 부끄러워하는 데다 더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 자, 3번. 이런 질문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죠. 대상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하게 한다. 이런 건 모든 거의 답이겠죠. 자, 4번. 배변 후 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전적인 것 때문에 틀렸네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안 돼요. 자, 5번. 스크린을 완전히 가려주고 배를 누를 때까지 오지 않는다. 자, 이러면 요양보호사 그만둬야 돼요, 선생님. 자, 우리가 옆에서 밖에서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대상자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대상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44번. 대상자 침상배설 돕기가 나왔어요. 자, 대상자 침상배설 돕기 기본 원칙으로 맞는 건. 자, 변이를 호소하기 전에 미리 기저귀를 채워놓는다. 자, 안 되죠, 선생님. 변이를 호소해야지만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해야지. 이거 변도 매려오기 전에, 말이 없기 전에 기저귀 채워놓으면 안 되겠죠, 선생님. 자, 그 다음에 2번. 회음부와 둔부를 뒤에서 앞으로 잘 닦는다. 회음부와 둔부를 뒤에서 앞으로. 자, 우리는 보통은 회음부를 어디서 어디로 닦나요? 앞에서부터 뒤로 닦죠. 자, 이게 뭐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요, 질, 항의 순으로 닦죠. 선생님, 요지랑 요도, 질, 항문의 순으로 닦아라. 앞에서 뒤로. 자, 3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반드시 누워서 한다. 자, 우리가 침상배설을 할 때 반드시 누우면 힘을 못 주겠죠. 가능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가 앉아서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런 포지션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 4번.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읽는다. 변기 중앙에 항문이 오도록 변기를 밀어넣는다. 이런 거는 불변이다. 항상. 변기 중앙에 항문이 오도록 자, 변기를 밀어넣는다. 자, 5번. 배변 횟수가 많을 경우 식사량을 줄인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하는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게 나왔네요. 선생님, 볼게요. 자, 몇 번 실금한 경우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저귀에 너무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금을 게으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기저귀는 채워지지 않는다. 자, 2번. 기저귀 사용 시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면 화장실 이용을 돕는다. 이거는 이 지문 자체가 답이 아닌 거죠, 선생님. 기저귀 사용 시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 이용을 돕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돌려 눕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 3번.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린다. 그렇죠. 면 덮개를 어떻게 이불 위에 덮은 다음에 이불을 다리 아래로 살살살살 내려야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자, 기저귀의 안쪽 면이 잘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자, 아니죠. 자, 기저귀 안쪽 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바깥쪽. 우리가 깨끗한 면이, 바깥면,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우리가 밀어 넣어야 되겠죠. 깨끗한 면. 자, 젖은 수건으로 물그릇을 깨끗이 닦는다? 아니에요, 선생님. 젖은 수건은 우리가
쓰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우리가 물기를 깨끗이 닦아야지만 그 피부가 짓무르지 않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맞는 거. 자, 보시면은 1번 혈액응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권한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 잘 아시죠? 혈액응고 대상자는 치실을 어떻게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왜요?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자, 잇몸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10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자, 10분도 많지만 이것도 틀렸겠지만 우리가 치아에서 어느 쪽으로 닦아야 되나요? 잇몸 방향. 몇 분 닦아야 되나요? 3분. 그쵸? 자, 그 다음에 혀도 닦는다. 그쵸? 혀도 닦아줘야 되겠죠? 혀도 닦는다. 자, 4번 마비된 쪽을 밑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비된 쪽으로 밑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선생님. 다 어디가 밑으로 가야 되죠? 건강한 쪽이 밑으로.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5번 컵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빨대가 달린 컵을 쓴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서 통과할게요. 자, 그 다음에 47번. 자,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맞는 게 나오네요. 자, 유치도뇨관. 자, 소변줄 끼고 있는 대상자죠. 자, 소변량, 소변 색깔은 어떻게 한다?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답은 1번이네요.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자, 소변 주머니는 방광과 같은 위치에 둔다. 자, 볼게요. 대상자가 소변줄 끼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소변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광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죠. 그래야지만 여러 감염이 되지 않죠. 방광보다 낮게 둬야 되겠죠? 방광보다 같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 둔다. 자, 대상자가 이동 시 소변 주머니 방광을 높게 들어야 한다. 자, 이동할 때 대상자가 소변 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자, 방광보다 높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랫배보다 낮게 들어야 되겠죠? 선생님, 아랫배. 이 아랫배. 자, 아랫배보다 낮게.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하면 돼요. 유치도뇨관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방광보다 낮게. 그 다음에 서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랫배보다 낮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세거나 역류하면 어떻게 한다? 빨리 보고해야 되겠죠? 선생님, 교체해주는 거 우리 영역이 아니다. 자, 5번.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에는 보고해야죠. 선생님, 보고해야죠. 소변량이 적거나 혈뇨가 있거나 거품이 있거나 냄새가 날 때 다 어떻게 해요? 보고한다. 그렇죠? 보고한다. 자, 이렇게 선생님 이해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자, 이런 건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선생님 문제. 의치를 뜨거운 물이나 표백기에 담그면 안 되는 이유로 맞는 것은, 자, 의치를 우리가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변형. 그렇죠?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요. 자, 49번.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우리가 뭐다? 이동변기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오른쪽 편마비 기억하세요. 여기 무슨 편마비다? 오른쪽 편마비다. 이동변기. 선생님, 이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이동변기는 항상 건강한 쪽이죠. 30에서 45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하는 방법. 자,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아니죠.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동변기하고 침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 같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욕조의 턱과 욕조의 의자의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아야 돼요. 이동변기하고 욕조는 항상 어떻게 한다?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높게 했으니까 틀렸죠. 같게 해야 되죠. 자, 2번. 스스로 균형 잡게 등받이를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오른쪽 편마비예요. 3번. 오른쪽 변기 손잡이를 잡게 한다. 마비된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선생님? 왼쪽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변기 손잡이를 잡게 한다. 자, 4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자, 여기 건강한 쪽이 어딘가요? 왼쪽이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변기 사용 중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기대어 준다? 아니죠. 마비된 쪽이 어디라고요? 오른쪽으로 자꾸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 자, 넘어갑니다. 자, 선생님 50번 볼게요. 자,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관절 변형은 굳어짐을 도와주는 방법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 체위 변경이네요. 자, 우리가 체위 변경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 욕창을 예방해요. 다시 말하면 욕창을 예방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체위 변경. 대상자의 관절 변형인 굳어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위 변경. 자, 그럼 체위 변경은 어떻게 된다?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2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2시간에 한 번.
그쵸? 이건 잊어버려야 되겠죠. 하루에 2번은 2시간에 한 번씩. 그다음 의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1시간에 한 번이에요. 자, 기억할게요. 2시간에 한 번, 의자에서는 1시간에 한 번. 자, 이렇게 답은 2번이고요. 51번으로 갑니다. 자,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가 나오네요. 자,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경우에요. 시험 문제에서 옳은 거 기본 존칭으로 맞는 거 나오다가 옳지 않는 것도 가끔 2-3개씩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방수포를 머리 끝까지 깐다. 우리가 뭘까요? 선생님 틀렸죠. 자, 오를 때 우리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방수포를 어디에 깔아야 돼요, 선생님? 자, 머리 감기기에서는 뭘 기억하라고요? 방어를 기억하면 돼요. 방어. 그쵸? 자, 방어가 제철일 때도 있고, 선생님,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때도 있어요. 자, 방수포를 어디에 깐다고, 선생님? 어깨까지 깐다. 방어. 머리 감길 때는 방어를 기억해라. 방수포를 어깨까지 깐다. 자, 2번. 창문을 닫고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아주 잘한 거예요, 선생님. 자,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한다. 아주 잘한 거죠. 우리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한다. 이런 지문도 가끔 나와. 손톱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손가락 끝이에요, 선생님. 자, 헤어드라이기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 자, 5번. 침대 모서리에 뭐가 오도록 한다? 머리가. 그래서 침대 모서리 나오면 머리 감기에서 항상 미음이에요. 모서리에 뭐가 와야 돼요, 선생님? 머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 방어하고 미음을 기억해라. 모서리에 뭐가 와야 된다? 머리가 와야 된다. 요거만 알면 머리 감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 52번으로 갈게요. 자,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가 한쪽으로 쓰러질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끔 겁이 나기도 하죠. 자, 선생님 볼게요. 침대 모서리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어디로? 중앙으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선생님? 우리가 이동하는 쪽에 가서 서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선생님 보시면 자, 내가 요 중앙으로 옮기려고 하면 내가 여기가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자, 답은 이동하는 쪽에 서서 2팔을 가슴에 포갠다. 이게 1번이 되겠죠. 다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동하는 쪽에 섰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선생님? 우리가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야 돼요. 자, 선생님 반을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답은 자, 가가 되겠네요. 선생님, 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눴으면 우리가 어디를 잡을 건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대상자가 누워 있어요. 자, 누워있는 대상자예요, 선생님. 자,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자,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가 우리가 조금 헷갈리죠.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중앙으로 한자를 올리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할 때 첫 번째는 뭐다?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쓴다. 그 다음에 이 왼쪽, 오른쪽일 때 뭐가 나온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구분한다. 그게 2번째. 자, 그럼 어디서 잡고 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자, 상반신은 어디에다 손을 넣을까요? 자, 목이에요. 목에서부터 어디까지? 허리. 목으로 해서 겨드랑이에 넣어가지고 허리까지. 자, 그럼 항상 허리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상반신은 목에서 겨드랑이에서 목에서 허리. 자, 그러면 하반신은 어디에요, 선생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를 지지해 주겠죠. 그래서 허리에서 엉덩이, 목에서 허리. 그래서 항상 기준점은 뭐가 된다? 허리가 된다. 그래서 목에서 허리를 잡고 또 하반신은 허리에서 엉덩이를 잡는다. 그럼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쉽게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자, 이동하는 곳에 서 있는다. 다번이겠죠. 다가 첫 번째겠죠. 자, 다. 그렇죠. 이동하는 쪽에 가슴을 포갠다. 그 다음에 2번째,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눈다. 가. 자, 그 다음에 상반신 따로 하반신 따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나요? 선생님, 허리를 기점으로 상반신은 목에서 겨드랑이와 어디까지 허리에 손을 아래에 넣어서 이동시킨다. 그러면 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하반신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허리에서 엉덩이를 찾으면 되겠죠. 허리에서 엉덩이. 그러면 라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시트가 완전한지 본다. 다가 나라마. 답은 3번이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거는 상반신과 하반신과 나누는 거는 왼쪽하고 오른쪽 중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면도하기 볼게요. 53번. 자, 대상자의 면도하기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면도하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대상자를 바르게 눕히고 침대 머리를 낮춘다? 아니죠. 면도할 때는 가능한 어떻게 한다?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옆으로 돌려눕히면 되는데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앉는 자세로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면도를 할 때, 그러니까 침대 머리를 낮춘다 그러니까 틀린 거네요. 침대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앉는 자세. 자, 2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닦아준다. 그렇죠. 우리가 귀 밑에서 턱 쪽으로, 귀에서부터 턱 쪽으로. 자,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예요, 선생님? 코에서부터 어디까지, 선생님? 코에서부터 입 주위로 닦아줘야 되겠죠. 코에서부터 어디로 와요? 입으로 와요. 코에서부터 입으로. 코에서부터 입 주위, 귀에서부터 턱으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 자,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를 유지한다. 자, 몇 도 각도를 유지할까요? 45도. 자, 면도하기 45도. 칫솔질 다 45도. 그렇죠? 칫솔질도 45도. 자, 그 다음에 4번. 주름진 피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요. 아래쪽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야죠. 아래쪽으로. 자, 5번. 면도 전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지근한 물수건을 올려놓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선생님 이제 54번 통모욕하기 보겠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 통모욕하는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편마비 대상자 통모욕이네요. 자, 욕조에 있는 시간은 자, 우리가 10분이 적당하다. 자, 마비되거나 통모욕할 때 시간이 너무 길겠죠. 욕조에 있는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하다? 5분. 그렇죠? 5분이에요. 5분.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죠. 귀약을 넣고 나서 우리가 몇 분간 누워 있는다. 귀약 넣고 나서 5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5분이죠. 자, 그 다음에 해음부를 가장 먼저 닦는다? 아니죠. 우리가 닦는 순서, 물을 헹구는 순서가 있어요, 선생님. 자, 해음부를 가장 나중에 닦아야 되겠죠.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감염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해음부를 가장 먼저 닦아낸다 틀린 거네요. 욕조에 있는 시간 틀린 거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물을 헹구는 순서가 있죠, 선생님. 자, 헹구는 순서는 선생님 긴 것부터 헹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헹굴 때 순서는 자, 긴 것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발은 기본이에요, 선생님. 자, 뭐부터 들어간다? 다리. 자, 그 다음에 긴 거 뭐예요? 팔. 그 다음에 긴 거 뭐예요, 선생님? 몸통.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닦는다? 해음부. 그쵸? 우리가 감염 우려 때 많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서 긴 것부터 우리가 물로 헹구면 된다. 모욕할 때 어디부터? 다리, 팔, 몸통, 마지막에 뭐다? 해음부. 이게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욕조에 물 가득 받으면 마비되신 분이 한쪽으로 쓰러지면 큰일 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물 받아서. 자, 4번. 욕조에 들어간 후 욕조 턱 높이와 의자 높이를 맞춘다. 아니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이 과정을 다 끝내야 돼. 욕조 높이, 의자 높이를 맞추는 거 전에. 자, 5번.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로 들어간다. 그렇죠.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갈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건건을 기억해라.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으로 나온다. 그렇죠? 건건.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으로 나온다. 자,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5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휠체어 뒤쪽으로 기구로 앞바퀴 들어 올리는 거 나오죠. 자, 우리가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 선생님 뭐냐고 물어봐요. 자, 우리가 앞바퀴 들어 올리는 건 도로턱을 오를 때죠. 자, 도로턱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발을 누르고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는 도로턱을 오를 때죠. 선생님, 우리가 길이 나오는 거죠. 경사길, 내리막길, 길, 이런 거 경사길, 내리막길 이런 거 다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선생님, 길이 나오는 건 다 지그재그로 가면 돼요. 자, 우리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뒤로 돌려서만 우리가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길은 다 뭐다? 지그재그. 그렇죠? 앞바퀴를 들러 올릴 때는 선생님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도로턱하고 울퉁불퉁한 길인데 우리가 뒤쪽으로 기울이는 거는 뭐다? 도로턱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뒤로 우리가 바퀴를 완전히 젖힌 다음에 갈 때는 울퉁불퉁한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6번이에요, 선생님.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내복 입히는 순서로 맞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히는 건 항상 검벅 플립을 보자. 자, 검벅 플립이에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내복 입히는 순서일 때는 이런 걸 문제는 좀 쉬운데 가끔 틀리시는 분이 계세요. 자, 입히는 순서, 입는 거다. 그 다음 어느 쪽이 마비다? 오른쪽이 마비다. 자, 입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불입이야. 불편한 쪽부터 입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쪽에 선생님,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아, 오른쪽이네. 자, 오른쪽 들어가고 선생님, 그 다음에 머리 들어가고 왼쪽 들어가네요.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검법 불입을 기억하세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그리고 항상 중앙에 뭐가 온다? 머리하고 수액이 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뒤로 그냥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맞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검법 불입, 머리하고 수액은 중앙에 온다. 지팡이는 항상 어디에 온다? 1번, 앞에 온다. 자, 그렇게 선생님들이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57번. 협조가 안 되는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이것도 잘 나오죠. 침대 밑으로 내려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방법. 자,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1번 보면 요양보호사가 시트를 잡아 끌어올린다. 자, 겨드랑이 잡고 팔 쪽으로 힘을 줘 올린다. 자,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 이동한다. 자,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올린다. 자, 선생님 답은 4번이네요. 자, 요양보호사가 시트를 잡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잘 나오니까. 자, 침대 밑에서 위로, 중앙으로 올릴 때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수평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침대를 수평으로 맞추면 베개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위쪽으로 올려야 되겠죠. 위쪽으로 올리죠.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협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협조가 가능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침대 난간을 잡고 올리면 돼요. 자, 시트를 말아 끌어 올려서 하나, 둘, 셋 해서 올라가면 되고, 협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양쪽에, 침대 양쪽에 서가지고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나? 제일 먼저 수평, 베개를 위로 올린다?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침대 난간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양쪽으로 서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침대 밑에서 위로 올릴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사지마비인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란히 서서 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나란히 서서. 요거는 뭐다? 침대 밑에서 양쪽으로. 얘는 사지마비인 대상자는 나란히 서서 대상자를 옮긴다. 그런 거 기억하셔요. 자, 선생님 갈게요. 자, 58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마을버스를 탈 때 옳은 순서예요, 선생님. 자, 지팡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마을버스를 탈 때. 자, 탈 때죠. 버스를 탈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팡이 탈 때는, 자, 올라갈 때는, 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탈 때는 항상 누구부터 가야 되나요? 건강한 장남부터 올라가라. 장남이 항상 먼저 스타트 해라. 직업 맞아, 직업 맞아. 자, 지팡이 잡고 장남, 건강한 장남이 먼저 가죠. 건강한 장남. 자, 그 다음에 내려오거나 평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먼저 배려해야 되겠죠. 누구? 마비된 동생. 평지이거나 내려올 때는 누구부터? 마비된 동생부터 배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볼 때 쉬워지겠죠. 자, 지팡이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네요, 선생님.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자, 그러면 지팡이. 자, 건강한 장남이 먼저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비된 게 어느 거예요? 오른쪽이니까 건강한 쪽이 어디 있나요, 선생님?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오른쪽.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 우리가 올라갈 때하고 평지하고 내려갈 때는 똑같고, 올라갈 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올라갈 때는 뭐다?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간다. 누구부터 올라간다? 건강한 장남부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을버스를 탈 때라고 돼 있어요. 실제 이 문제가 지하철이면 완전히 입장이 틀려지는 거죠. 자, 지팡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하철을 탈 때 순서로 옳은 걸 고르세요. 자,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자, 지팡이는 무조건 1번이죠. 자, 지하철입니다. 지팡이 건강한 게 먼저 갈까요? 마비된 게 먼저 갈까요? 지팡이. 자, 마비된 다리가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 건강한 쪽이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이에요. 선생님들이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오른쪽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왼쪽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요?
자, 건강한 다리가 먼저 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하철은 뭐다? 평지다, 평지. 지하철은 뭐다? 평지다. 평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비된 다리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마을버스를 탈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건강한 장남부터. 자, 지하철은 뭐다? 평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마비된 동생부터 먼저 내려온다.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지라는 걸 지하철은 기억하세요. 자, 올라갑니다. 자, 노인복지용품 우리가 구입하는 거, 우리가 대여가 가능한 거, 선생님 여기서 큰 것만 잡으면 되겠죠? 자, 이동병기, 모여보이자, 성인 보행기, 요식은 팬티, 자, 배해감직. 선생님 생각보다 요식은 팬티가 비싸서 우리가 빨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선생님 그냥 참고로 기억하세요. 배해감직, 우리가 실종되거나 치매인 대상자 위치 추적하는 게 배해감직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대여할 수 있어요, 선생님. 나머지는 전부 다 살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너스 점수 60번. 자, 대상자에게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는 눈 감고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잘 먹는 거. 그쵸? 우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올라갈게요. 자, 노인의 약상 유발 위험률로 오른 거. 자, 낙상이 잘 생기는 이유로 오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낙상은 정의가 뭐냐면 외부의 충격이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뒤에서 빵빵 거리는데 아이고 하고 본인 스스로 넘어지는 게 낙상이에요. 자, 낙상일 때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자, 맞죠?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잘한 거죠. 위험 요인이 아닌 거죠. 자, 내가 계단보다는 넘어질까 봐 엘리베이터 사용했다. 참 잘한 거예요. 자, 바닥에 물건이 잘 정리되게 한다. 이것도 참 잘한 거예요, 선생님.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자, 침대 난간은 야간에도 올려놓는다. 떨어지지 않게. 이것도 참 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변기역과 욕조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그렇죠. 넘어지지 않게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손잡이 설치했어요. 자, 5번 볼게요. 답은 5번이네요. 침대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낮추어야 되겠죠. 그다음 문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 또는 없애야 되겠죠. 문턱은 낮춰도 걸려서 넘어져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없애거나 제거한다. 그렇죠? 침대의 높이가 높으면 내려오다가 달랑달랑 하다가 확 넘어져요. 그래서 침대의 높이는 낮추고 문턱은 제거한다. 답은 5번이네요. 자, 화재시 대피 요령이에요, 선생님. 자, 우리가 화재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나오죠. 자, 화재시 대피용으로 맞는 거예요. 자,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어떻게 한다? 꽂지 않는다. 불날 수 있어요, 선생님. 자, 여러 개 꽂지 않는다. 자, 2번.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아서 당긴다.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가죠. 자, 플러그를 뺄 때는, 우리가 네모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줄 잡지 말아라 하는 게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그를 뺄 때는 뭐를 잡고 당긴다?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플러그를 잡고 당긴다. 자, 그래서 틀린 거죠. 플러그가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자, 3번. 옷에 불이 붙으면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답은 3번이네요. 막 뒹굴며 끄면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옷에 불이 붙으면 옷을 빨리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뒹굴어서 끄는 게 훨씬 더 빨리 끕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4번. 큰 불인 경우 소화기로 직접 끈다? 아니죠. 작은 불일 경우에는 우리가 끌 수 있어요. 양동이로 물을 뿌린다든가 작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큰 불일 경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119에 신고한다. 자,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나간다. 화재 시에 절대 어떻게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엘리베이터는 언제 사용했나요? 낙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화재나 지진일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자,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주방의 위생적인 관리로 맞는 거. 자, 주방의 위생적인 관리로 맞는 거. 자, 1번 씻은 그릇은 행주로 닦아. 행주 때문에 틀렸나요, 선생님? 행주. 그쵸? 집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행주로 닦아서 엎어놔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씻은 그릇은 그냥 우리가 엎어 넣어서 마르도록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화학약품 화장실 바닥에 뭐 냄새를 없앤다? 화학약품 이런 거 화장실 바닥에 절대 뿌리면 안 되겠죠? 자,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을 좋다. 자, 수세미는 무슨 형을 사야 되겠죠? 스펀지형보다는 뭐가 좋다? 그물형이 좋다. 바꿔댔네요, 선생님. 그물형. 자, 4번. 기름기가 많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 한다. 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름기가 어떤 거? 적고
그렇죠? 기름기가 덜 묻고 아니면 적고, 기름기가 덜 묻고 자, 기름기가 적고, 그렇죠? 기름기가 묻지 않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많고라 그래서 틀렸네요. 자, 5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어떻게 한다? 휴지로 닦은 후 설거지한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선생님 올라갈게요. 자, 선생님 64번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한번 볼게요. 자, 1번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직접 확인한다. 자, 일단은 선생님 틀렸네요. 자, 치매 대상자의 음식의 온도, 목욕물의 온도는 다 누가 확인하나요? 요양보호사가 확인해요. 요양보호사가. 자, 왜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할까요? 자, 치매인 대상자는 온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요양보호사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일단 틀렸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면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입힌다. 자, 선생님 이런 문제들은 앞뒤가 바뀌게 나오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턱바지보다는 뭘 입힌다? 앞치마를 입힌다. 앞치마 입힌다. 자, 그 다음에 3번. 답인 3번이네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추가 우리가 기록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자, TV는 끈다. 치매 대상자는. TV는 끄고. 자, 뼈에 생선의 가시는 미리 발라놓는다. 뼈에 생선 가시. 미리 우리가 발라놓는다. 이런 거 정도가 가끔씩 나오는 거죠. 자, 4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보다는 투명한 유리그릇. 자, 유리그릇 사용하지 않는다. 자, 밟히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지거나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 사용한다. 틀린 거죠. 자, TV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돕는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65번. 자, 치매 대상자가 간식을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배고프다며 간식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 자, 간식 요구할 수 있죠, 선생님. 또 먹었는데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 1번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2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드셨잖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옳지는 않겠죠, 선생님. 힘들어 죽겠다고. 예. 그렇다고 할머니가 이걸 또 금방 이해하지도 못하시고요. 자, 2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드셨잖아요. 자, 드신 거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하는데 지금 드셨다면 기억할까요? 안 되겠죠. 자, 3번 여기 사과, 바나나, 치킨 모두 다 있어요. 뭐 드실래요? 자, 너무 나열한 게 많아요. 어르신 바나나 드시고 사과 드실래요? 다 틀린 거예요. 어르신 사과 드세요. 한 가지 음식을 하나씩 차례대로 내어놓아야 되겠죠. 세 개를 쭈룩 깔아놨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드실래요? 너무 많아요. 절대 안 되겠죠. 자, 왜 자꾸 달라고 하세요? 치매 대상자에겐 왜라고 물어보지 말아라. 예, 왜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다. 답은 5번이에요, 선생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6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맞는 거예요. 자, 안전한 생활.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이에요. 자, 1번 침대에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자, 침대에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설치한다. 그렇죠? 설치해야 되겠죠? 자, 2번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죠. 자,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우리가 원칙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어떻게 한다? 바꾸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있어요. 원칙 중에 바꾸지 않는다. 자,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우리가 전제가 됐냐면 기능적인 손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게 틀린 거죠. 자, 기능적인 손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을 바꾼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자, 그럼 기능적인 손상이란 게 뭐예요, 선생님? 턱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거나, 문고리에서 계속 걸려갖고 옷이 찢어지거나, 바닥에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나, 이런 건 다 뭐예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환경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가 답이에요. 자,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환경을 바꾼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바꾸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은 붙이지 않는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치매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자,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거.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이식 증상.
자, 이식 증상에 단어가 나오죠, 선생님.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다. 대상자가 변기에 있는 물을 퍼먹는다. 이식 증상. 자, 대상자가 냉장고에 있는 과일 모양의 자석을 먹는다. 이식 증상.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은 붙이지 않는다. 답은 3번. 세제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둬야 되겠죠? 띄는 곳에 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5번. 가스선은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밖에서 잠그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3번이죠. 답은 3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은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올라갈게요. 자, 치매 대상자 요식음 관리 방법이 나와요. 자, 67번이네요. 자, 치매 대상자의 요식음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자, 1번 기저귀를 채워 요식을 방지한다, 예방한다. 기저귀는 가능한 채우지 않는다. 치매여도. 자, 2번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자, 선생님 2번이네요. 자, 이런 지문들은 그냥 읽어야 돼요. 여러 번. 배뇨 곤란이 자, 밤에 요식음이 있거나 오줌을 자주 늘어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간에 물 많이 먹이면 안 되겠죠. 잠을 설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한다? 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요거 비슷한 문장이 또 뭐가 나오나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자, 이 두 문장은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요. 자, 금기사항이 없는 한. 우리가 수분 섭취를 우리 수분 섭취를 제한하나요? 아니죠.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한다? 곤장.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어떻게 한다?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러나 금기사항이 없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한다. 자, 그럼 이 금기사항이 뭘까요, 선생님?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자, 그럼 금기사항이 뭘까요, 선생님? 자, 선생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심신감부. 플러스 뭐예요, 선생님? 갑상선 기능 저하.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는 뭐예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중에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뭐예요? 금기사항이에요. 자, 심부전. 그쵸? 그 다음에 심부전. 그 다음에 간경화. 그 다음에 부신피질. 저하. 그 다음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 이 5가지는 뭐다? 금기사항이에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내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심부전, 그 다음에 간경화, 부신피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거는 다 뭐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5명 빼고, 그쵸? 5개 빼고는 다 뭐다? 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충분히 먹어라. 뭐가 있나요? 우리가 방광염, 고혈압, 이런 거 수분 섭취 많이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5가지. 그래서 아까 심부전 했을 때는 뭐다? 물을 충분히 먹으면 안 되고 제한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3번 가볼게요. 낮에는 4시간, 야간에는 2시간. 이거 바꿔댔네요. 낮에는 몇 시간? 2시간. 낮에는 4시간,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나오죠. 낮에는 우리가 보통 낮에는 2시간, 야간에는 자야 되니까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요것도 앞뒤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낮에 4시간, 야간에 2시간. 여기 지금 나온 표대로 나오는데 낮에는 2시간, 야간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 번 실금하면 어떻게 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뇨가 잔뇨감이 없도록 충분히 배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뇨한 후에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옆이 아니라 앞으로 구부리게 한다.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자, 우리가 잔뇨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배뇨 후에는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거나 어디를 눌러준다?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2가지죠. 자, 치골상부를 눌러주거나 우리가 배뇨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잔뇨감 없이 배뇨할수록 도와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68번 볼게요. 치매인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수면장애. 자, 치매인 대상자의 수면장애 양상이 어떤가 보면 되죠. 자, 치매인 대상자의 수면장애 양상은 자, 1번 며칠씩 몰아서 자게 한다. 아유, 안 되죠.
새벽부터 깨운다? 아니죠. 자, 따뜻한 녹차 아니죠. 자, 4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함께 동행한다. 답은 4번이네요. 이런 문제 어려워요, 선생님. 낮에 꾸벅꾸벅 졸게한다. 아니죠. 자, 치매인 대상자의 수면 양상의 특징은 뭐냐면 2, 3일 동안 잠 한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녀요. 밤새 돌아다니죠. 그리고 밤에 뭐 어떻게 하죠, 선생님? 나무 사물함에 가서 다 뒤져서 물건 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낮에 졸고 있어요. 자, 이런 양상을 보여요. 치매인 대상자는. 그러나 보통 치매가 아닌 사람들의 수면 양상은 어떨까요, 선생님? 자다 깨다 해요. 자다 깨다 해요. 자다가 또 깨기도 하고 깨다가 또 다시 잠들기도 하는데 치매인 대상자들은 2, 3일 한꺼번에 잠 한 잠도 안 자고 한꺼번에 몰아서 자거나 밤에 돌아다니는 양상이 있어요. 그럴 때 대상자가 밤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외출하려고 막 나가려면 어떻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함께 동행한다. 이게 4번이 답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다른 문제가 좀 그럴싸하게 지문이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는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잘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가겠습니다. 자, 68번 갈게요. 자, 치매인 대상자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돌아다닐 때 돕는 방법. 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돌아다닌다. 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 이건 뭘까요? 배회죠, 배. 자, 그럴 때 배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TV를 크게 틀어 드라마에 집중하게 한다. 자, 배회일 때는 우리가 TV를 크게 틀지 않는다. 왜 틀지 않을까요? TV를 크게 틀면 그것을 아는 본인이 어떻게 한다? 포위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거나 쳐다보거나 우리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TV를 크게 틀어 놓지 않고 집안을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서 배회인 대상자들이 TV에서 본인 얘기가 나온다고 착각하거나 우리가 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숨어 있거나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호자가 올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한다? TV를 크게 놓지 않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자, 2번. 문을 열어 두어 언제든 출입할 수 있게 한다. 아니죠. 문을 닫아두어야 되겠죠. 닫아둬야 되고 집안에는 배의 코스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집안에 배의 코스를 만들어줘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코스대로 움직일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4번. 침대 옆 옷걸이에 가족 옷을 걸어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자, 침대 옆에 옷걸이에는 어떤 것도 걸어 놓지 않는다. 왜요? 침대 옷걸이에서 여기에 옷걸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침대 옷걸이에는 어떤 옷도 어떻게 한다? 걸어 놓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물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한다. 바닥에 물건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옷걸이에 옷도 걸어놓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문은 닫아놓고 TV는 끄고 우리가 집안은 어둡게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배일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줄 게 있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들이 배에 대해서 치매에서 배우셨는데 배일 때 배인 대상자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선생님? 신체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신체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라고 하면 어르신 대변 마려우세요? 어르신 배고프세요? 이게 가장 1번이에요. 신체적인 욕구를 해결해 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배의 코스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배의 코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인적사항을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봐 엄마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간에 미리 엄마에 대한 인적사항을 미리 준다. 동사무소나 경찰서에 부모님 인적사항을 준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선생님? 신분증을 우리가 목에 걸어주거나 옷에 꼬매어준다. 이게 뭐다? 우리가 배의 증상일 때 우리가 처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70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의사소통의 첫 출발점이에요. 자, 이 문제가 한 번씩 다 빼먹긴 했죠. 자, 공감의 정의도 빼먹었고요, 시험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침묵도 빼먹었고요. 라포 다 뜻을 빼먹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선생님? 말버타기죠. 2번. 자, 공감은 뭐예요, 선생님? 대상자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대상자를 믿어주고 우리가 지지해주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믿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침묵은 뭘까요, 선생님? 침묵은 대상자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 대상자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뭐다? 침묵. 라포는 자, 유대관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유대 관계가 우리가 연결돼 있다. 유대관계란 뜻으로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돼 있듯이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 이걸 라포죠. 유대관계. 자, 그 다음에 수용은 뭐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온 것 중에 하나였어요. 수용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예요, 선생님? 수용이에요. 그래서 수용 문제하고 공감이 나오면 좀 헷갈려요. 자, 근데 요거의 차이점은 뭐다? 공감하고 수용을 가르는 결정적인 건 뭐다? 수용은 뭐가 들어간다?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 비판이 없다는 건 뭐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고 수용을 기억할 때 선생님 딱 하나 수용만 기억하면 공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답은 공감이에요. 수용은 뭐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비판이란 건 뭐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수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다? 의사소통의 첫 출발점은 말버릇하기죠. 말버릇. 답은 2번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선생님 가겠습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냉장고 물건을 요양보호사 훔쳐갔다고 의심을 해요, 선생님. 자, 도둑망상들이 많죠. 자, 냉장고 훔쳐갔다고 의심하면 화를 낼 때 대처 방법. 자, 1번. 자, 요양보호사 얼굴에 자세히 물어본다. 할머니 그거 큰 병이에요. 또 3번. 귓속말로 다른 사람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 자, 4번. 침해 대상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둔다. 자, 답은 4번이네요. 할머니가 훔쳐서 숨기신 거 아니에요? 라며 행동을 지적한다. 자, 선생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답을 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도둑망상이 있는 치매인 대상자는 거의 수세미, 우리가 신발 이런 거 다 침대 밑에 놓고 우리가 화장실에다 놓고 다 숨겨놔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놓는 장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미리 어디쯤 숨겨놓을 걸 알고 그 장소를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귓속말로. 자, 치매 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귓속말로 하면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둘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피해망상이 생긴다. 그래서 절대 대상자 앞에서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우리가 침해된 물건 둔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장소를 잘 파악해 둔다. 자, 선생님 갈게요. 자, 71번. 치매 대상자 갑자기 달려 머리채를 잡아 끌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이에요. 자, 치매 대상 갑자기 달려와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어떤 경우죠, 선생님? 파괴적인 행동이네요. 파괴적 행동. 자, 1대 신체적인 구속. 자, 우리가 양쪽으로 억제들을 하거나 묶어놓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신체적인 구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달려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는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아 끌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화하게 이야기한다. 잘 안 되죠, 선생님, 온화하게. 저도 막 달려와서 머리를 끄들면 열받아서 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온화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흥분되었음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 온화하게. 자, 선생님 우리가 온화하게 해요. 자, 4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끄들린 분 조용히 있다가 왜 그러셨어요? 어르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더 달려들어서 머리를 끄들려고 더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어떻게 한다? 상기시키지 않는다.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아라. 예. 조용하게 우리가 방에서 쉬게 하거나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5번.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퇴소시킨다. 이런 거는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선생님,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온화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게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선망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선망인 대상자는 자, 선망인 대상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단호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선망일 때는 자, 선생님, 참고로 한번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어렵게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선망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단호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자, 우리가 파괴적인 대상자, 머리 끄들리면서 나를 달려오는 파괴적인 대상자에는 온화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한다고 한다. 이해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대상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단호해라. 그리고 뭐다? 경고해라.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망은 단호하고 부드럽게, 파괴적인 행동은 온화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자, 성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단호하게 경고해라. 자, 선생님 이게 바뀌면 안 되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대상자에게 온화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라? 단호하고 경고해라. 자, 73번 볼게요. 선생님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앞에서 성기를 노출할 경우 방법은? 자, 선생님 요거는 보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답은 뭐다?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한다? 경고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런 거는 그냥 통과할게요, 선생님. 자, 74번. 자, 요양보호사가, 동료 요양보호사가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자, 이게 iMessage 전달법에서 나오죠. 자, 우리가 iMessage 전달법의 정의가 뭘까요, 선생님? 나를 주어로 한다. 상대편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뭐 이런 내용이 iMessage 전달법이에요. 근데 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대화에 끔찍도 하지 않을 때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선생님? 자, 반응하지 않을 때 내 심정은 뭐다? 답답하다만 찾으면 되겠죠? 반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어떻다? 답답하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5번으로 갈게요. 자, 이해력 판단력 장애. 자, 이해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자, 이해력 판단력 장애일 때는, 자, 1번, 네, 아니요, 짧게 대답한다. 이거는 뭘까요? 언어장애죠. 자, 소음이 있는 거 피한다. 이것도 언어장애예요. 시간, 장소, 날짜 자주 인식시킨다. 진압력 장애. 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뭐다? 시각장애. 자, 그 다음에 실물판, 문자판, 그림판을 이용한다. 이해력, 판단력 장애인 대상자. 답은 5번이네요. 자, 통과할게요, 선생님. 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시각장애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각장애인 대상자죠, 선생님. 그럴 때 보면은 시각장애인 대상자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자, 시각장애인 대상자 보면, 자,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모든 손으로 촉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물, 의류는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선생님 엘리베이터 잘 타시고요. 정확하게 5만원짜리, 만원짜리 구별하세요, 손으로. 자, 2번. 여기요, 저기요, 앞이 잘 안 보이시는 우리 대상자에게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안 되겠죠. 여기요, 저기요,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는다. 자, 대상자를 만나면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아준다. 자, 앞이 시각장애인 대상자가 자, 손을 먼저 잡아주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죠. 놀라기도 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참에 손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4번. 보행 시에는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시각장애인 대상자에 천천히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는 건가요, 선생님? 우리가 반보 앞으로 나간다든가 손을 끌어준다든가 이런 제스처를 준 다음에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자,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그렇죠?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선생님. 이런 거는 잘 봐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이렇게만 맞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대상자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자, 77번 경련 나오네요. 자, 77번. 자, 경련 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1번. 경련은 보통 1, 2분이면 끝나겠죠, 선생님. 그러면 5 내지 10분 오랫동안 계면 이거는 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경련은 보통 1, 2분이면 끝나요. 자, 그래서 5 내지 10분이라서 틀린 거고요. 경련 시 머리 아래 부드러운 걸 대어준다. 답은 2번이네요, 선생님. 막 머리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대상자를 경련 때는 붙잡지 말아야 되겠죠. 골절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멈추게 한다. 이거 붙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혀를 물지 않게 수건을 넣어준다. 자, 어떠한 것도 입에 넣지 않는다. 왜냐면 호흡곤란이나 우리가 혀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가 넣어주지 않는다. 자, 얼굴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어떻게 하나요? 옆으로.
옆으로 돌려 눕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경련시에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 자,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경련은 1, 2분이면 끝나요, 선생님. 그런데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자, 경련을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갑자기 5분 이상 경련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전에 뇌전증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5분 이상 질환을 가지고 5분 이상 우리가 경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선생님? 우리가 뭐예요? 119에 신고한다. 요거 제일 많이 틀리죠.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 5분 이상 멈추지 않고 경련을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119에 신고한대.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해요? 1, 2분이면 경련은 다 끝나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거나 기도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면 돼요. 자, 78번. 대상자가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선생님? 자, 어르신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 반응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순서가 나오네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반응 확인 1번이죠.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구조 요청. 그쵸? 세 번째 뭘 해야 되나요? 가슴 압박. 네 번째 뭘 해야 되나요, 선생님? 우리가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선생님 다섯 번째, 우리가 인공호흡.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자, 쓰러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반응 확인. 자, 넘어갈게요. 자, 79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가슴 압박 실시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1번. 자, 양팔을 굽힌 상태, 아니죠. 양팔을 쭉 펴고, 그쵸? 양팔을 굽히지 말고 쭉 핀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자, 굽힌 것 때문에 틀렸네요, 선생님. 자, 분당 몇 회의 속도로 하나요? 100에서 120회의 속도. 자,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대상자의 반응이 있으면 곧바로 실시한다. 자, 대상자의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해야 되겠죠. 있으면 그냥 일어나 가시면 돼요, 선생님. 자,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곧바로 실시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80번 볼게요, 선생님.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가 안내와 함께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고, 자, 대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때는 바로 끝난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누르고 바로 어떤 걸 해야 된다? 가슴 압박을 해야 된다. 근데 가슴 압박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자동 제세동기 우리가 사용하는 순서가 뒤에도 나오는데, 자, 전원을 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패드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패드 붙이고 전원 전폐 분석, 심장 리듬 분석, 심장 리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제세동 실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세동을 실시하고 나서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꽉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가슴 압박 해야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 해야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선생님들이 80번 문항까지 선생님들이 풀어보셨고요. 혹시 또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